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고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두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무슨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지 오늘 라디오 민원실에서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미 이사단을 동두천시에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두천 지역 주민들이 규탄 대회를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소식 오세창 동두천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동두천시장 오세창입니다. 네. 먼저 저희 동두천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출연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삼선 연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도 한 넉 달 넘게 지났는데 어떻게 시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삼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당선이 됐습니다. 예.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한 민선 6기가 시작은 지금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민간 자본 330억 규모의 박찬호 야구공원 기용식을 가졌고 예. 낙후된 경기 북부 개발을 위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지난 9월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동두천시가 관광 및 휴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청신호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38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히 이와 관련된 각종 개발 관련 인허가 법률이 의제 처리되고 토지 수용권 부여된 인센티브가 제공돼서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관광, 휴양, 레포츠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연임을 하시는 거니까. 예. 동두천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동두천은 산이 68%이기 때문에 예. 산악 레포츠의 도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예. 미래까지 멋진 두드림 동두천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름대로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국 공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예. 그러나 이런 풍부하고 깨끗한 녹지 자원과 반환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동두천은 관광 레포츠 및 휴양 도시를 조성하는데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민원실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는 민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미군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사단 210 화력 여단 동두천에 잔류가 결정됐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 그동안 국방부에게 저희가 그런 이전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예. 여러 차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기 전에 시민과 틀림없이 사전에 얘기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10월 24일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미 이사단 포병 여단이 현 위치에 주둔하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현재 동두천시의 많은 시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뭐 국방부를 찾아가고 서울에 올라가서 대규모 집회하고 동두천에 있는 미 이사단 출입문까지도 봉쇄해야 된다 하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동두천에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사단이 언제까지 어디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건가요? 그래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25사단, 7사단, 미 이사단이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고 예. 또 2002년에 미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즉 LPP 협약을 체결했고 2004년도에 LPP 협약을 개정해서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 예.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이면 내후년이군요. 예, 처음에는 뭐 2008년에 이전하겠다 그러다 예. 2012년 또 다시 2016년으로 연기되었는데 현재는 뭐 미사단 일부를 잔류시키겠다 그러는 예. 입장이죠. 예. 그동안 그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동두천 시민들이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피해를 입었을까요? 먼저 저희 동두천시의 타격이라 그러면 이미지 타격이죠. 예. 항상 뭐 동두천 그러면 기지천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아왔고 예. 미군 범죄라든가 군사훈련에 따른 교통통제 시민들이 받아온 고통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뭐 경제적인 피해로는 2008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3,200억 정도가 된다. 예. 그래서 연간 지방세 손실액은 43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 이사단 부지를 매각해서 동두천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 평택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 미군 부대가 이전할 거에 대비를 해서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2008년도에 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기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또 그 계획을 안전행정부와 국방부에 검토 승인해 주었고 예. 캠프 모빌은 유통복합단지 예. 또 공원 뭐 또 이번에 잔류가 결정된 캠프 KC와 호비는 대기업 생산단지 외국대학 연구단지 골프장과 평화기념공원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잔류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 사업들 중에 일부가 차질을 빚겠네요. 그렇죠. 백지화가 되는 거죠. 예. 2016년도 돼서 그 토지를 개발하면 우리 동두천에 희망이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전반적으로 막힌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꿈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보상책 같은 건 마련이 돼 있나요?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책을 이번에 이제 같이 잔류하면서 예. 있겠다고 그랬으면 저희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예.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지천이라는 오명을 쓰고 희생해 왔는데 예. 당연히 국가가 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예. 뭐 예를 들면 평택시에는 민자 포함해서 18조 8천억 예. 국비만 4조 5천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용산공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동두천의 입장으로 보면 예. 평택과 용산을 비교해서 보면 과연 동두천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있느냐 뭐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 결국은 미군 부대가 계속 끝까지 이제 잔류가 결정이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예정이신가요? 뭐 저희는 계속해서 당초 약속대로 이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반미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뭐 무시하자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 동두천시는 다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 정말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잔류에 대한 기지 활용 계획 또 동두천시와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고
평택이나 용산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동두천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210 포병여단이 잔류를 막아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동두천 미군 기지 얘기 말고 다른 정책 사업들도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곳에 대규모 힐링 단지 그리고 그 MTB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뭐 미군 기지 이전 여부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까? 뭐 어차피 미군 기지는 뭐 저희가 42%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지금 있는 산을 가지고 지난 10월 19일 날 왕방산 일원에서 세계 MTB 대회를 했습니다. 예. 정말 국내에서는 최고 대회로 자리매김을 했고 예. 또 거기에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2014년 10월에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 186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MTB 학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MTB 코스와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산악 자전거의 메카 또 사계절 산악 레포츠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 동두천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외곽에서 가장 친근한 거리에 산악 레포츠로 특화된 자연 휴양림을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그 박찬호 야구 공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아직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호 예. 야구공원이 소요산 일대에 민간 자본 한 33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6면을 짓는 겁니다. 예. 올해 7월에 기공식을 했고 연말까지 행정적인 절차와 마무리가 되면 2015년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구장을 6개. 여섯 면을 짓는. 그렇게 야구장을 6면씩이나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면 가지고는 뭐 요새 야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부족하니까 정상적으로 뭐 관객이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야구장 한 면과 예. 연습장, 사회인 야구를 할 수 있는 야구장 등등해서 한 번에 야구 타운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예. 원래 박찬호 선수가 소요 이쪽 동두천 쪽하고 무슨 뭐 인연은 있나요? 아니 뭐 인연은 별로 없고요. 예. 하여튼 박찬호 야구 선수를 돕던 지인들이 땅을 동두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그 예.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예.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올해 말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예. 정상적으로는 뭐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발전소가 지면서도 많은 경제 활동을 해줬고 또 준공이 된다 그러면 한 200여 명의 상주를 해서 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하면 또 교통 문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 도로망 확충에 힘을 쏟고 계시다고요. 예. 이 교통 문제도 사실 미군 기지하고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시내 교통망 같은 것들도 제일 저희들이 좀 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예. 동두천의 고속도로가 지금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잘 준공이 되고 있고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예. 지방도 364호 광암 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연결이 돼야 동두천에 교통망이 확정이 되고 예. 그걸로 인해서 발전의 촉매 역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두천 시내 교통 상황은 괜찮은가요? 뭐 시내 교통 상황은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두천시의 교육 개발 예.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뭐 동두천 교육 환경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시군에서 교육 경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 정도에 제정을 할 때 저희 시는 이미 2003년에 교육 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또 매년 일반 회계 3%에 해당하는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동두천은 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영어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 예.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2007년도부터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교육 경비를 대거 주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201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고 또 희망 드림 토요학교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서 2010년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하고 있고 예. 작년도부터는 유치원 3, 5세 초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약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별 없는 무상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서울 지역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북 지역에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들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교육 투자는 계속될 전망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자가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0263번인데요. 예. 미군 주둔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 나라 형편이 어려울 때 그 미군 주둔으로 동두천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네요. 예. 뭐 그분도 그럴 수 있죠. 예. 국가 안보가 제일 우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뭐 미군들을 떠나라 있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군들이 뭐 옛날처럼 2만 명 3만 명이 동두천에 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불만을 하겠어요. 예. 2만 명 3만 명이 있던 기지에 이제 한 5, 6천 명 있으면서 그 기지를 1,000만 평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예. 동두천은 그냥 경제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먹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방해를 하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뭐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미군 기지 면적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어차피 미군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러면 예. 기지 반환은 뭐 필연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눠보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뭐 동두천 시민이라든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청취자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기지촌이란 도시 오명과 각종 규제로 희생한 동두천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여성들의 대변인으로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 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상점에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와 같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나요? 반면 선생님 오늘 매신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는 조금 괜찮게 느껴지시죠? 그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에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넥타이를 간접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간접 존대를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커피 나오셨습니다 에서 커피는 듣는 사람의 소유물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어색합니다. 따라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놀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알 거는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클리닉 김선희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항상 신혼처럼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예. 또 빼빼로데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좋네요. 예. 벌써 그 빼빼로를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예, 방송 임하고 있어요. 예.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하나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178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직장을 다니던 그녀는 저를 열렬히 사랑했는지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제 대학교 등록금도 한 번 대줬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오빠가 만나보고 싶대, 또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겁이 나서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40년 세월이 흘렀어도 자꾸만 그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그립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연이 도착한 거죠? 네. 이 두 분이 여자의 입장 또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문의해 오신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을 읽다가 뒷부분에 네.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전 그래서 앵커님인 줄 알고 앵커님 사연인 줄 알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분과의 일이 20살 뭐 초반이라고 쳐도 예. 지금 거의 60대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과거에 젊은 날에 그 일을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곱씹고 계시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외다. 네. 네. 근데 그게 사람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경우를 보면 남자는 한두 명쯤 자기 인생에 꼭 미안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미안한 여자. 네, 내 인생에 영화 꼭 제목 같네요. 네, 미안한 여자가 여자.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돈을 꿨다거나 보증을 잘못 썼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마음의 빚을 진. 네, 마음의 빚을 진. 그런 애 한 명씩 있다. 네. 그렇죠. 제 생각엔 이분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노년기 초입에서 그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종수 씨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감성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남성분은 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의 좀 현재 삶이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 이분이 현재 이분 현재 삶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노년을 돌아보고 잠깐 자신의 뒷길을 바라본다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달리기 하다가 잠깐 이제 숨고르기를 한다는 건데 지금도 바쁘게 그런 뛰고 관점으로. 있었으면 에이 이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죠. 근데 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정수 씨 말도 상당히 타당한데, 한편으로 보면, 마음 안에 어떤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걸 그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탄대로 나갔기 때문에 돌아본다, 보다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더 좀 이렇게 새겨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예. 네. 근데 이 상황이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자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결혼이요? 순간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그 결혼이라는 공포보다 이 여자를 덜 사랑했던 거죠. 예.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으면은 그 아마 공포까지. 네, 공포 그럼요. 공포. 이 인생일 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 두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남편도 공포를 느꼈을까요? 제 남편도? 제가 볼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오늘 아무래도 두 분의 심리 대결이 초반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누가 더 남녀 심리 분석을 잘 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지금 정부 발표 내용 잠깐 듣겠습니다. 9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마지막 한 분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인력,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사부 장관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듣고 계십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 수색의 종료 요청을 전 가족이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거쳐 오늘부로 수중 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색 활동도 선체 봉인 조치를 취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양 등 선체 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 사고 수습 기간 동안 수색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 경, 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 여러분, 내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수습 지원 활동에 발벗고 나서주신 연 인원 5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각종 성금과 지원 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신 개인과 기업, 단체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장기간 진행된 수습 상황을 함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경, 공무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마무리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는 현재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 특별법과 재난관계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이 조속히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세종로 정부총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이주영 해안수산부 장관을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통로 붕괴 및 각종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세월호 수색 작업을 모두 종료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종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자들의 질문 내용 들으시겠습니다. 거쳐서 중대본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사항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앞서 빼빼로데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지체 장애인의 날, 또 보행자의 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날이 빼빼로데이인 건 라고도 부르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설문조사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박상현입니다. 전국 미혼 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빼빼로데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커플이라면 빼빼로데이를 챙기겠는가라는 질문에 64.2%가 그렇다, 또 35.9%가 챙기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빼빼로데이 선물로는 여성은 근사한 저녁 식사를, 남성은
선물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빼빼로데이뿐만 아니고 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많습니다. 특히 12월 다음 달에는 연말을 맞아서 성탄절도 있고 연말 연시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런 기념일에 이런 선물이라든가 어떤 행사 같은 거를 챙기는 편입니까? 저는 웬만하면 세 가지 발화 크는 웬만하면 챙기는 걸로. 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정도는. 아. 네, 나머지는 좀 힘들고요. 나머지까지 다 챙기면은. 생일도 있잖아요. 생일도 있고. 생일도 있네요. 그건 기본적으로. 결혼기념일도 있고. 바라크생. 결혼기념일. 네. 결혼기념일. 뭐라고요? 결혼기념일이요? 예. 바라크생 기념일. 결기. 점점. 네.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일하고 결혼기념일 챙기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그때 기분 따라서 하는데 저는 이 설문조사 내용에서 보면서 이 여성들이 원하는 그 근사한 저녁 식사에서 그 근사한이라는 말에서 이 많은 남성분들의 이 부담과 한숨소리 그리고 남성들이 그 선물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 속에 그 숨겨진 그동안의 그 노고 뭐 이런 게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그렇긴 한데 이 수많은 이름 모르는 기념일로 인한 그 피로도 네, 그게 좀 상당히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발렌타인데이 때 이만큼 해줬으면은 화이트데이 때 그만큼 받고 싶거든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또 본능이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한 이후하고 그런 기념일을 맞아서 하는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지겠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참 좋은 게 이제 소위 퉁치기 제도가 있어서 서로 이제 서로 안 받고 안 주고 굉장히 서로 이로운 제도가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아직 신혼인데도 지금 그렇게 전 실용주의자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이제 주로 밖에서 그런 행사를 이제 하고 좋은 식당 가고 이랬지만 결혼 후에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간소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는 약간 그런 간소하게 아름답게가 됩니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기념일을 챙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 존재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쁨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식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과잉보상적으로 가거나 과시적으로 가거나 한 방에 뭘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결혼 전, 결혼 이후에 남녀 간의 기념일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미혼의 경우에는 이런 기념일이 좀 우울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미혼 남녀의 82%가 이런 기념일로 인해서 우울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이런 시즌에 솔로들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도 알아봤거든요. 어떤 게 1위일까요?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남자들의 경우는 외로우면 또 술이죠. 외로우면 술. 요즘은 집에서 잔다. 그래서 기념일 다음날 깨어나는 거요? 기념일 다음날 깨어나는 거 자다가. 그러면 좋고요. 푹 자면 더 좋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1위가 가능한 한 많은 소개팅을 한다. 전 남자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남성들도 역시 똑같이 가능한 한 많은 소개팅을 한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가 기회를 도모하는 거네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거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작가가 귀찮아서 써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연인과의 그런 거에 나도 동참을 한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밖에 2등, 3등은 조금 달라지는데 남성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한다. 취미 활동을 한다. 또 여성 경우에는 SNS 같은 온라인 이게 수다 떠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온라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문자 보내는 게 이제 네. 손쉽잖아요. 깨뚝깨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여러 명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단체 창이 아니고요. 네. 한 명한테 뭐해 이거를 여러 명, 한 10명, 15명한테 뭐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장을 하나씩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시간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 대꾸해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아 그래 난 뭐 하는데 그래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예. 디지털 세상이 아주 새로운 풍경이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꽤 잘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 얻어 걸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가 오고 있는데 4544번 이정수 씨 빼빼로 얼마나 받았었는지 결혼 전에 결혼 전에요? 놀 만큼 놀았다니까 얼만큼 받았었는지 궁금하네요. 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근데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좋기도 하면서 나쁘기도 좀 한 게 그 가끔 정성들여서 본인이 만들어 오신 경우 있는데요. 이게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실용- 그냥 사주시는 실용주의. 게 더 서로 간에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네. 2009번 김선희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밀리지 마세요. 이정수 씨한테 오늘은 이기세요. 이런 네, 제가 말이. 그때 3표 차로 이겼었죠. 예. 네. 지금 그 문자 보내주신 분은 제 이름 한번 더 찍어주세요. 예. 그러면 표가 더 늘어날 테니까. 네. 가족 아니에요? 빼빼로데이 앞으로 이제 오늘 막 지금 아직은 아침 시간이니까 네. 이따 뭐 오늘 지나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계획 어떤 오늘 중에 계획이 뭐 따로 있습니까? 뭐 일단 저희 와이프한테 아직 빼빼로를 못 줬는데 예. 아내한테 그 빼빼로를 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 예.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날이 많잖아요. 예.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허그데이나 빼빼로데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싸게 먹히거든요. 네. 정말 실용 변함없는 실용주의. 네, 그럼 실용주의.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 방송국 올라오는데 너무나 의외의 분이 네. 이 문 앞에서 이 직원분이 빼빼로를 나눠주시는 남자가. 예, 네, 나눠주시더라고요. 남자가 잘생긴 남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뭐 휴지나 이런 홍보물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빼빼로였어요. 네. 초콜릿. 그래서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의외의 기쁨이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어떻게 잘생겼으니까 보면- 더 따뜻해진 거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정성으로 네.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의 승자를 결정하는 시간인데요. 중간에 정부 발표 때문에 그렇게 길게 토론은 못했습니다만 과연 결정이 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정수 씨 45표로 돼 있고 김선희 원장은 아직 집계가 안 됐나요? 47표. 네. 2표 차이로 2표 차이로. 그 원장께서 2연속 승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제가 1승. 1승. 네. 박빙이네요, 항상. 정말 짱나네. 2명 정도면 분명히 아드님이랑 아까 한 번 더 남편분이 찍어달라는 거가 결정되었던 것 그건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7373.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시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